여러분은 오늘 점심 메뉴를 여러분의 온전한 의지로 선택했다고 믿으시나요? 갑자기 당이 당겨서 달콤한 디저트를 찾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매운 음식을 갈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나의 취향이고 나의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과 미생물학계가 내놓은 대답은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하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조차 당신의 머리가 아닌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내린 명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미스터리 시어터에서는 당신의 성격과 지능, 그리고 운명까지 조종하는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우선 우리 몸의 지도를 다시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는 인간의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2kg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 뇌의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유전자 수로 따지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약 2만 개라면 우리 몸속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그 150배가 넘는 수백만 개에 달하죠. 사실상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미생물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이동식 유람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의 선장은 정말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숙주로 삼아 살아가는 미생물들일까요? 최근 과학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장-뇌축, 즉 장과 뇌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장이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장은 우리 몸에서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밀집된 제2의 뇌입니다. 놀라운 점은 장과 뇌가 미주신경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 대화의 주도권입니다. 뇌가 장에 내리는 명령보다 장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무려 9배나 더 많습니다. 장 속 미생물들이 뇌에 지금 당장 설탕을 먹어라, 지금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라라고 끊임없이 보고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세로토닌 공급이 끊기고 뇌는 이유도 모른 채 깊은 우울감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식단을 바꾸고 장 건강을 챙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어쩌면 영혼의 상처가 아니라 장 속 미생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섬뜩한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조차 의심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겁이 많고 소심한 쥐와 공격적이고 대담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서로 교체하는 분변 이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심했던 쥐는 미생물을 이식받은 뒤 갑자기 대담하게 장애물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대담했던 쥐는 구석에 숨어 벌벌 떠는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장 속에 어떤 박테리아가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데이터 값이었던 것이죠. 이 현상을 인간에게 대입하면 현대판 좀비 가설이 탄생합니다. 미생물은 자신들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숙주인 인간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특정 유해균은 당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자극해 끊임없이 단 것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당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초콜릿을 집어들지만 사실은 내 몸속 박테리아가 자신의 식사를 위해 당신의 손을 움직인 겁니다. 미생물이 인간을 원격 조종하는 리모컨을 쥐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느껴지는 끌림조차 나와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미생물을 만나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밀한 중매 전략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조종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2040세대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등장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가공식품, 그리고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은 우리 몸속에 이로운 미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지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서포트해야 할 미생물 동맹군이 전멸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치매와 같은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대의학은 이제 메스를 드는 대신 미생물을 이식하고 식단을 재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나라는 주체에 대해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단일한 자아를 가진 개체가 아닙니다. 나는 수조마리의 미생물과 공생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대한 홀로바이온트, 즉 복합 유기체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선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몸속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합주곡인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무력감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 기분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정신력을 탓하기 전에 내 장 속의 작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대접할지부터 고민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당신을 볼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수조마리의 또 다른 자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휴식하며 장내 환경을 가꿀 때 그들은 당신에게 최고의 지능과 행복한 기분, 그리고 명석한 판단력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내 몸속 미생물과의 평화로운 공생,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과 운명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비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스터리 시어터에서 준비한 장내 미생물의 비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정말 나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미생물의 의도였는지 묘한 의구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장 속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소름 끼치는 과학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시어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